이번 주 증시입니다. 2월 6일 월요일 예상보다 훨씬 견조한 미국의 고용 지표에 원화가 약세로 바뀌며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은 다시금 양봉을 그려줬고 특히 코스닥이 크게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8일 수요일 파월 의장이 물가 하락이 시작됐다고 발언하면서 양 지수 1%대 상승을 보여주는 뜨거운 불장이 펼쳐졌습니다. 9일 목요일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고 10일 금요일장 긴축 우려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투심은 얼어붙었고 시장은 개별 장세로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48% 내린 2,469.73포인트로 약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전장 대비 1.55% 크게 빠진 772.4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수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 너무나도 지치고 울적하셨을까요? 오늘 시장 정말 흘러내리고 빠진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장은 긴축 기조가 계속될 거란 이런 경계감 속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수는 파란불을 켜더라도요. 이 2,400여 개의 종목이 모두 흘러내리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 그 속에서 상승 탄력을 가진 종목들을 캐치해야겠죠. 또 지수의 상승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지 않고요. 우리는 하락장에서도 크고 단단한 수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를 수익의 불꽃길로 이끌어주실 전문가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장자방 전문가님 와주셨습니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나는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눈 크게 뜨고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은요. 수익을 위한 돈 되는 투자 전략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시고요. 무엇보다 주식, ETF, 또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모두 다루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매매법이죠. 3박자 매매법으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알이 꽉꽉 찬 강의 내용을 저희 방송 시간 내에 담아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고도 계속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노란톡방 준비해뒀습니다.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가 저희 방송 중에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바로 꾹 누르시면 톡방 안으로 슝 하고 이동될 수 있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잠시 뒤에 보여주실 강의 자료들도요. 이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강의 자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겠죠. 또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시간에만 장자방 전문가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문 열려 있을 때 서둘러 들어오시고요. 수익의 불꽃길로 여러분도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서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먼저 강의 시작 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상해서 소리를 많이 높이질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냥 전달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실전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들을 오늘 좀 하나씩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달러 인버스라고 하는 것을 거래를 했었는데요. 10월 달 한 달 동안 6,000원 밑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했다가 7,800원, 8,000원에 전부 다 차익 실현이 끝났습니다.
자, 미국 달러 선물의 인버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미국 달러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건 레버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는 것에 베팅하는 것이고 달러 선물 인버스는 달러가 하락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많이 올라가고 달러가 하락할 때 우리가 수익이 나는 상품이 인버스였는데 그럼 달러 선물 인버스가 차익 실현이 됐다는 얘기는 달러가 떨어지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달러가 반등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해 두실까요?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달러가 계속해서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주가는 반등을 하겠죠. 그러다가 달러가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주가가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해 되실까요? 예, 그래서 달러 선물 인버스를 차익 실현을 전량 끝냈다는 얘기는 달러가 반등한다는 얘기고 달러가 반등을 한다는 얘기는 주가는 가격 조정으로 하락이 되든 아니면 기간 조정 형식의 횡보가 됐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것을 보고 주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들은 종목을 보실 겁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자동차가 올랐다더라, 반도체가 올랐다더라 그런 식으로 종목을 거의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큰 흐름에서 가느냐 마느냐를 먼저 파악하고 종목을 살 거냐 말 거냐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인버스가 꺾이고 달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설프게 무언가를 사는 것이 되게 위험해요. 저는 오히려 차라리 이런 조정기에는 주식을 하기보다는 인버스 배팅을 조금 하던가 아니면 떨어질 때마다 레버리지를 분할로 한 제가 생각할 때 요번 하락 조정은 길면 한 2주 정도일 것 같거든요.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일 테니까 떨어질 때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조금 모아놨다가 그러다 시장 종목들이 바닥이 잡히면 그때 종목들을 사는 전략이 훨씬 낫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종목이 리스크 전혀 없는 종목이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이 사실 이거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자, 이게 뭐냐면 달러가 이제 저점 찍고 반등을 시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달러를 여러분이 사셔도 돼요. 외화 예금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외화 예금을 했는데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환차익을 얻잖아요. 근데 굳이 환전하고 수수료 내고 뭐하고 귀찮으니까 우리는 그냥 달러 선물 레버리지하고 ETF가 있다. 자, 얘는 종목 코드가 261250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11,000원 밑에서 삽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요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일주일 정도 줬죠. 그죠? 충분하게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 환율은요.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해요. 올라가기 시작할 땐 되게 천천히 가요. 그래서 제가 달러 선물이 아니라 선물 레버리지를 사시라고 얘기했던 건 오늘도 보시면 0.57% 올랐거든요. 0.57. 그럼 얘가 레버리지가 아닌 두 배 상품이 아니면 얘는 한 0.25%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 한 27%? 이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 1%도 아니고 참 갈급좀 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을 보자고 했던 건 올라가는 폭막 그거의 두 배 정도 가니까 보통 여러분 이런 환율은요 방향이 한번 잡히면 그 방향으로 제법 가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는 단타로 보신다면 한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로 보시면 한 3월에서 5월, 6월 그 정도까지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얘가 한 13,500원, 14,000원 여기까지 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 1차 목표가 이 자리쯤 오면 한번 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쯤 가서 차익 실현하겠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11,000원 밑에서 사자고 했으니까 11,200원 정도의 익절 관리할게요. 가다가 밀리면 주당 한 200원 정도는 이익권에서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움직인다? 그럼 뭐예요? 주가는 슬슬 조정이 나오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동시에 한번 같이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드린 얘기가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얘는 미국 팡플러스예요. 미국의 페이스북, 구글, 애플 뭐 이런 거 여러분 엔비디아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미국의 성장 기술주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ETF인데 얘를 우리가 지난번에 쌍바닥으로 얼마에 샀냐면 16,500원에 매수했거든요. 근데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 차익 실현이 끝났어요. 보시면 이렇게 살짝 꺾이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그죠? 얘가 여러분 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 주식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제 주식 시장 자체는 환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슈들로 움직이는데 가장 큰 그림은 사실 환율이 결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뭐 부동산 매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한 2, 3년 전에, 만약 3년 전에 집을 샀다고 생각해도 3년 전에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대 안쪽이었어요. 2점대 중반 후반에서 한 3%대 중후반 정도였기 때문에 대략 뭐 3에 3.5 정도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아무리 싸도 6%대에 거의 근접하거나 비싼 것들은 8에서 10%까지 가 있어요. 자, 금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 0.5, 1%가 되게 큰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10억을 빌렸다고 칩시다. 10억을 빌렸는데 금리가 5%일 때는 1년에 5천만 원의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6%가 되면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에 1천만 원 더 늘어나는 게 굉장히 큰 돈인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하게 집을 산 일반 개인들도 그게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일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만 갖고 사업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 대출 금리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 금리를 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소득이 늘면 상관없죠. 매출이 늘면.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는 소득은 줄는데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주저앉아요. 그러면 소득이 줄겠죠. 소득이 줄었는데 내야 될 돈이 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고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뭐 때문에 주식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경제TV 나와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원리적인 얘기들을 저만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는 게 좋다, 뭐 사는 게 뭐 좋다 이런 얘기, 돈 벌 거라는 얘기, 종목에 관한 말씀을 주로 산업에 관한 얘기를 주로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큰 그림을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경제TV 여기 팍스TV에 출연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거든요. 재작년 1월에 시작했으니까 25개월, 6개월째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어요. 몇 달 하다 말 줄 알았지. 근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알 수 없거든요. 저도 하다가 언제가 연이 되면 저도 이제 끝나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있을 때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장을 보는 시각, 경제를 보는 시각, 그 다음에 거시적인 메커니즘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야 그렇게 보다 보면 뭐 어쩌다 한두 개씩 걸리니까 걸리는 종목 가지고 돈 버시면 되고 어쨌든 손해 안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미국 팡플러스 우리 책 실현 끝나고 지금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살 데가 없어요. 안 사셔야 돼요. 책 실현 끝나고 쉬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미국 S&P도 마찬가지요. 얘도 우리가 지금 여기 18,000원, 18,200원에 매수해서 여기 우리가 목표가가 19,500원 정도 얘기했는데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70% 차익 실현하고 가다가 밀려서 익절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올 클리어 되어 있는 상태. 자, 그다음에 지수 상승 시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뭐냐면 지수가 12,200원에서 12,500원 여기서 매수해서 저희가 15,500원에 70% 팔고 돌파되면서 추가 매수했다가 16,200원 요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올 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2주 잡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얘가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사실 13,500원, 14,500원 참 좋겠어요. 여기 오면 이렇게 딱 사고 올라가면 딱 좋겠는데 여기까지 조정 나온다는 보장을 제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 2주 동안 매일 조금씩만 사세요. 조금씩만. 그러다가 제가 레버리지를 딱 배팅해야 될 자리가 오면 자, 비중 한 4, 50% 실읍시다라고 톡방에다 글을 드릴게요. 그럼 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 그냥 멍하게 보시다 보면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한 달 가야 한두 번, 많아야 두세 번밖에 매매를 안 하는 사람이라 제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심심하세요. 예, 아침에 시황 하나 드리는 거 외에는 하루 종일 안 하다가 장 끝날 때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시황 하나, 그다음에 장 끝날 때 수고하셨습니다. 두 마디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톡방에 글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달에 한두 번쯤 뭐 많으면 두세 번쯤 할 거 있으면 한 번씩 드릴 테니까 들어오십시오. 뭐 귀찮게 안 하고 저도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예, 저 귀찮게 하실 분들 들어오지 마세요. 자꾸 질문하실 분 들어오지 마시고 제가 드릴 때 때가 됐을 때 말씀드리면 그때 한 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좀 더 필요하다 해서 저는 기간 조정을 이용해서 재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주일 만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한 2주가량 2월 말쯤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 이후에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살 종목이 없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쌍바닥 매수를 이야기 드리면서 1차 목표가를 여기 직전 고점 돌파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돌파돼서 끌고 가는 종목이긴 한데요. 여러분 직전 고점을 만약에 다시 건들면 7,500원에 전량 익절할게요. 이거 기억하십시다. 아셨죠? 왜냐하면 밑에서 잡았으니까
가다가 밀리면 얘가 무너진 다음에 얘도 꺾여서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 한 7,000원 초반 정도에서 재매수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래서 물려서 넘어가지 말고 일단 밀리면 다 차익 실현해버리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또 한 번 사는 걸로. 이해되셨죠? 저는 물고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손실 나는 경우가 두 개예요. 1번 쌀 때 안 삽니다. 그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시세 줄 때 안 팔아요. 왜? 쌀 때는 겁나서 더 떨어질까 봐 안 사고요.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 비싸게 사요. 추격을. 그럼 내가 비싸게 샀으니까 올라갈 폭이 얼마 안 남잖아요. 이만큼밖에 못 먹었다고. 그럼 어떻게 돼? 팔아 안 팔아? 안 팔거든. 아이씨 더 갈 것 같거든. 근데 이제부터 희망회로가 막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장이 물려요. 그럼 계속 나는 물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 때 칼날처럼 이 쌍바닥을 제가 하나 알려드린 거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7년 차 트레이더인데요. 쌍바닥 기법으로 제가 지금까지 실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주 안 와요.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밖에 기회가 안 오기 때문에 제가 방송은 매주 출연해야 되니까 계속 이것저것 떠드는 것 뿐이지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될 게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번, 두 달에 두세 번 이거밖에 안 와요. 이해하십니까? 정말 손해 안 보는 매매를 하려면 그러니까 자주 뭘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목 자꾸 뭐 여기저기 달라말라 하지 마세요. 종목은 여러분이 개발하는 거고요. 제 설명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 이게 맞겠구나 동의가 되면 본인 책임져야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다음 인버스입니다.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인버스가 움직일 텐데 인버스가 단타가 가능한 구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840원입니다. 자, 종목 코드 252670입니다. 얘는 주가가 빠질 때 2배만큼의 이득을 낼 수 있는 상품이에요. 저는 지금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버스 배팅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다음 주에 2,840원이라는 가격을 올라타게 되면 인버스 단타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시장이 단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아니라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인버스가 좀 반등하는 시세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굳이 뭐 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눌릴 때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겠다. 소요 시간은 한 짧게 일주일은 안 끝날 것 같고 2주 가까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얘가 그냥 단순하게 횡보하면서 이렇게 등락을 하는 기간 조정이면은 굳이 인버스 배팅을 안 할 거고요. 만약 가격 폭이 하락 폭이 좀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버스를 살 생각인데 그때는 여러분께 단톡방에다가 제가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셨죠? 근데 단톡방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저랑 소통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연락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우리가 1,350원, 1,400원 여기서 매수해서 2,850원에서 2,900원에 2배 먹고 팔았어요. 자,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통틀어 가지고 주식과 ETF로 더블 100% 이상의 수익이 난 종목은 이 종목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직업인 사람이고 손해가 안 나기로 유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배가 수익 난 거는 정말 많이 빠진 거 사야 2배가 나요. 중국 많이 빠졌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매매해야 되냐면 제가 여기 팔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얘 인버스가 차이나 H 레버리지가 떨어지겠다니 조정이 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기다려도 되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차이나 선물도 인버스가 있다. 빠지는 거에 배팅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얘 마찬가지 11,000원 밑에서는 받아서 한 12,500원, 13,000원 여기 정도까지 드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아니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목표가 도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일단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차익 실현하게 되면 노란 톡방에다가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다가 차익 실현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 사람들은 겁을 냅니다. 그런데 인버스라는 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가가 빠지는 거에 배팅, 빠질수록 수익이 나는 인버스라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만 하면서 괜히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막 하락장에 자꾸 종목 싸게 산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싼 거는 싼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제 막 조정 시작했는데 고점에서 10% 눌린 게 뭔 싼 겁니까? 20%가 뭔 싼 거야. 최소한 고점에서 50%는 빠져야 40~50% 빠져야 싼 겁니다. 10% 5%만 빠져도 야 아까 못 샀는데 들어가자. 그랬다 꼭지에 물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월세 배당을 주는 상품이에요. 우리가 여기 4,200원대에 매수해가지고 5,000원에 다 팔았는데 이 과정 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의 월세 배당을 받아요. 매달.
이해하셔요? 그래서 이런 ETF가 정말 알짜배기거든요. 근데 지금 죽어도 눌리질 않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다려나 모르겠는데 얘는 한번 기다리면 보통 두세 달 기다려야 돼요. 또 떨어지면 또 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매주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시라고. 시청자 여러분 여기 매주 제 걸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다 가다가 얻어 걸렸는데 쟤는 뭐 하는 놈이지? 이제 막 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얘기하다가 떨어지면 자 삽시다 샀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볼 테니까 이 종목도 종목 코드에 하나 담아 두십시오. 종목 코드는 여기 있죠? 392200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팔아먹은 것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2차 전지는 지금 전 다 팔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갈 때 이번 주도주는 저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자동차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일 1번으로 힘이 세던 놈이 2차 전지였는데 조금 더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얘가 여기 이렇게 가다가 음봉 떨어지는 요 날에 다 팔았어요. 요날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이거든요. 그리고 더 가는 건 뭐 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은 유지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버틸라고 한다면 15,500원은 15,500원은 익절가 준수해 주세요. 얘 깨지면 음봉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 제 단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 중에 들고 계신 분 계시면 관리를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조정 나오면 싸게 사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좀 약한 종목이긴 했죠. 제가 여러분 12월 말에 자동차 사세요라고 제 단톡방에 얘기했어요. 근데 보고 사고 나서 되게 말들이 많았어요. 더럽게 안 가거든. 그죠? 무지하게 안 가거든요. 되게 느리고. 근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자어 쓰면 이게 꼰대라고 그러는데 대기만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정도 가지고 꼰대라고 안 하겠죠. 예. 늦게 피는 꽃이 강하고 길게 갑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승할 때 1번으로 제일 먼저 갔던 게 2차 전지였다면 그 다음에 반도체였고 마지막 가고 있는 게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만약에 다음 주에 양봉을 세우게 되면 시장 조정은 크지 않을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자동차가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아마 인버스 살 겁니다. 힌트 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세 개의 주도주 중에 제일 센 놈이 현재 기준에 센 놈은 자동차예요. 갈 놈은 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못 가면 시장이 꺾이는 거예요. 얘가 가면 조정 나와도 계속 코덱스 레버리지 모으면서 다음 상승까지 1, 2주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정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면서 지수 견인할 겁니다. 제가 목이 지금 계속 병원 가서 약 먹는 입장이라 이게 최대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예. 자, 그리고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자동차주를 우리가 12월 1월달 사면서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계속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도 제가 중간중간 언급을 드렸거든요. 팍스TV에서도 언급드렸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저는 32,000원 밑에서는 물려도 상관없으니까 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얘는 중장기 성장 가치주입니다. 자, 성장은 뭐죠? 그 기업의 값어치가 그리고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고 가치주는 뭘 말하는 거냐면 원래 평가받아야 될 가치보다 현재 싸다.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여기 민소 아나운서 같은 경우가 제가 대기실에서 나이를 지지난주에 물어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학번과 이 친구의 나이가 똑같아요. 제 학번이 이 친구의 출생 연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삼촌이라고 불러 제가 그랬었는데 아버님하고 저하고 7살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민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일을 배워가고 있잖아요. 참 일을 잘하지만 이 친구는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가치주인 거예요. 앞으로 성장할 거고 이해되세요? 근데 계속 본인이 갖고 있는 값어치 대비 지금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인데 뭘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보상받는 게 그만큼 없다고. 근데 만약에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보면 글쎄요. 제가 사인받아야 될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워낙 잘하는 친구라서 그래서 성장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앞으로 성장할 건데 지금은 그 값어치 대비 굉장히 작게 아주 작게 돼 있는 거. 그게 성장 가치주예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현대 기아차 그룹이 글쎄요, 세계 탑5 혹은 7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뭐 5는 지금 현재 기대사항이 희망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전기차나 수소차 시장이 계속 개발되게 되면 여러분 전기차가 타이어의 마모도를 훨씬 더 높인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한 20-30%도 높대요. 그래서 타이어는 굉장히 많이 또 한국산 타이어가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회사는 단기 목표가는 저는 얼마 정도 보는 거냐면 한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정도 보지만 중장기로 보면 얘는 5만 원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가 매수하자고 할 때 샀다가 좀 단기 차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또 사고 단기 차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 이거 계속 반복할게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한 4, 5년은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사랑할 생각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차익 실현 안 하고 그냥 내려올 때마다 계속 모아가시는 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돈을 거기다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 종목은 물려도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편안하게 가져가실 종목 제가 아주 원픽으로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원래 타이어 종목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앞으로 이 자율주행차, 전기차 기반들이 움직일 때 타이어가 없이 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얘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제가 HTS를 안 켰기 때문에 그냥 일봉만 말씀드리는데 주봉하고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얘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닥 짚고 올라가는 종목이 항상 시세가 큽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올해 안에 갈지 내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뭐 길게 보시면은 제법 한 30에서 50% 정도는 그냥 물량 실어서 드시기에 아무 지장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 아침에 당장 추격하는 분이 꼭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물만 먹고 가실 겁니다. 냉수 이렇게 가셨죠? 물리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얘는 쌀 때 사는 거고 그래서 보면 참 신기한 게 저도 단톡방에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채널들에서 늘 투자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대체 싸게 사자 할 때는 어디 갔다 오시고 꼭 시세가 이만큼 나오면 이제 삽니까? 없는데 지금 삽니까? 그러니까 불린다니까. 예, 누구요? 바로 여러분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누구냐고 얘기하면 자기는 아닌 것처럼 딴 데 쳐다봐. 저랑 눈 마주신 바로 당신. 예, 그분이 물리게 꼭 추격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쌀 때 사시고 또 너무 비싸진 것들은 조정 나올 때 기다려 사시고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안 사세요. 예, 안 사세요. 쌀 때 얘기하잖아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면 그 눈으로 봐야 사람들이 뭔가 믿는 것 같아요. 이해하십니까? 만약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아마 우리 민소 씨가 처음에 나 아나운서 되고 싶어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래 누구나 다 하고 싶어. 근데 되고 나니까 그래 넌 될 줄 알았어.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더 쌀 때 좋을 때 여러분 매수하시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익이 날 때 이익을 향유하십시오. 꼭 늦게 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 또 하나 괜찮은 게 제가 하나 더 추천하자면 현대위아 굉장히 괜찮아요. 얘는 지금 아직 얼마 안 올랐거든요. 네, 얼마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52,000원 밑에서 이렇게 분할로 좀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드렸던 종목. 자동차 부품주 중에 우리가 갈 만한 거는 세 개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만도, 그다음에 아까 네 개군요. 타이어 테크놀로지까지. 그죠? 네 개밖에 없는데 현대모비스는 우리가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올라갈 때 확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왕창 빼버려서 정말 좋은 회사긴 하지만 그 주가의 흐름은 거의 양 플러스 아치 비슷해요. 그래서 대응하기 참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아나 만도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대체제로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를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려오고 있어요. 틈틈이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 지금 얘도 꾸준하게 끌고 가시면 좋겠고 52,500원에 익절로 홀딩하셔서 기본적으로 한 62,000원, 65,000원까지 가는 데는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사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자동차 부품주 두 종목은 꽤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전에 말한 만도입니다. HL 만도 얘도 중장기 성장 가치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2,000원대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길게 5년에서 7년 정도 보시면 꽤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에서 좀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정 나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기술적 분석이 잘 안 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단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사고 팔 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 번 사면은 좀 물고 가요. 예를 들면 얘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한 달 내내 안 하고 지금 떨어지는 내내 2달 동안 사자고 안 했어요. 12월 말경부터 사자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니까 제 톡방이 왜 심심한지 아시겠죠? 하나 사고 팔면 한 기본 한두 달씩 기다려야 돼요.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철저히 놓으셔야 그 다음이 있다. 자, 그 다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저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우리 다 팔고 나와서 와 떨어지길래 다행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와의 인연은 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이 나오면 사겠고 올라가는 건 추격 안 하겠습니다. 얼마가 가든 안 삽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샀는데 내가 분양을 한 8억에 받았습니다. 근데 얘가 내가 많이 벌었다고 한 1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났으니까 잘 팔았지 않습니까? 내가 팔고 났는데 20억 가고 25억 가고 30억 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추격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 나올 때 물립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싸게 사서 내가 버텨서 먹은 데까지가 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세상의 모든 파동을 다 먹으면 저 여기 안 있습니다. 재버리고 이 회사 샀고 이 건물 샀습니다. 아직 못 샀어요. 근데 왜요? 그렇게 다 못 먹어요. 내 그릇만큼, 내 컨디션만큼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하실 거고 아마 여러분이 총기가 있는 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조금씩이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으로 좀 괜찮다 싶은 종목 몇 개를 좀 더 추려왔거든요.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종목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괜찮으십니까? 네. 자, 현대건설입니다. 보통 3월 달이 시장의 조정으로 3월에서 5월이 하락 변동성이 많은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 발표 나오면서 상장 폐지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되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주로 그때에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건설하고 시멘트예요. 이해하시나요? 계절 종목이에요. 계절 종목. 그래서 지금부터 조정 나올 때 사시면 좋은데 우리가 현대건설 34,000 요 밑에 왜 쌍바닥으로 이거 사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데 여기서 한번 팔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내려올 때 36,000원부터 32,000~33,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분할로 좀 사시면 어떨까? 딱히 손해볼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좀 안전한 매매로서 건설주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주로는 성신양해하고 아시아시멘트 괜찮은데 지금 얘는 좀 사기가 어중간한 위치가 돼요. 사실은 여기 7,500원, 8,000원까지만 떨어지면 딱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쌍바닥의 조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고 제가 이거 지난번에 여러분 홈런 쳐드린 종목이거든요. 기억나십니까? 7,500원, 8,000원에 매수해가지고 우리 여기 11,500원 여기죠. 여기 찍을 때 다 팔고서 놀았고 눌릴 때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딱 2번 하고 쌍복 먹고 그 뒤로는 아예 건들지도 않고 있어요. 2달 반째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내려오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좋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지하게 안 떨어져가지고 사 말어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사게 되면 제가 톡방에다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사자 그러면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자, 얼마 전에 지금 저희 교육생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계속 미포조선 사냐 마냐를 계속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이게 쌍바닥처럼 보여지죠. 여러분들 이 패턴이 보통 중로 패턴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게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예, 그 www.골로가닷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거 사면 골로 가요. 왜냐하면 이 차트가 진짜 올라갈 놈이면 이렇게 가다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근데 얘 움직이면 이건 바닥을 거의 깰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살짝 반등했다 죽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6만 원 초중반까지 내려오면은 제가 매수를 건들 생각이고 지금 가격에는 반등 나오면 저는 안 할래요. 왜냐면 리스크 있는 자리에 제 돈을 태우고 싶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왜냐하면 미포조선은 굉장히 제가 많이 수익을 내드린 종목이에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팍스TV 왔을 때 이거 45,000원 사가지고 9만 원까지 더블 났던 거의 한 달 반, 2달 정도 조정 나올 때 1월부터 3월에서 5월 조정 나오는 그 기간에 저희가 2배가 났던 종목이라서 이 조선업종은 굉장히 업황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얘는 사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조선이 좋다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욕하시더라고요. 떨어지니까. 네가 좋다는데 왜 떨어져? 아이 좋다 그랬지 지금 사라 그랬습니까? 그죠? 좋은 건데 사는 타이밍을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좋다 그러면 욕먹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죠? 삼성전자 좋은 회사예요? 안 좋은 회사예요?
여러분이 만약 삼성전자 취직해준다 그러면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죠? 예, 뽑아주면 감사합니다. 들어가실 거잖아. 근데 주식으로는 참 뭐 같은 종목이거든요. 잘 안 오르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미포조선 앞으로 전망 좋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쌀 때 사야 돼. 그래서 시세가 이미 분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 기다려 사지 않으면 물리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되 사야 될 시기가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난 온라인 특강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 특강에서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우리 일부 강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놓치셨다면요, 팍스경제TV 다시 보기를 이용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장자방 전문가님은 매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손해가 0인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매매, 잃지 않는 매매를 먼저 해야겠죠. 그런데 전문가님은 여기에 더해서 안전한 매매로 수익의 극대화까지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요, 또 선물 매매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무관하게 우리는 양방향에서 수익을 또 맛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나도 이러한 수익의 매직을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서둘러서 노란톡방 입장하셔야겠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하나 생성됩니다. 그 바로가기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바로 톡방으로 들어오시죠.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은요, 수익을 워낙 잘 쌓아주셔서 사칭 계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입장 루트니까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방송 시간 잘 활용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2부에서는 또 선물 옵션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TV 화면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톡 하고 클릭하시면 톡방 안으로 슝 하고 이동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오늘 들어오시고 다음 주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의 불꽃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어김없이 알찬 강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2부는 선물 옵션을 만나볼 테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선물 옵션이 상승 방향과 하락 방향 두 개 할 수 있다가 가장 장점이에요. 주식은 올라가야 수익이고 내려가면 손실인데 선물 옵션은 올라갈 때는 선물의 매수, 내려갈 때는 선물의 매도를 하면 수익을 내요. 근데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자, 선물이라는 종목과 옵션이라는 종목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선물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걸 매수 진입이라고 얘기하고 내려가는 방향을 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옵션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을 콜 옵션을 사면 되는 거고 내려가는 방향을 풋 옵션을 사면 돼요. 자, 요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단톡방에서 선물의 기준 가격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 325가 기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25.1020에서 시작한 종목은 위에 있으니까 매수 방향을 가서 올라가는 방향의 이익을 내시면 돼요. 이게 지수의 상승을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요보다 아래 있어요. 그럼 80쯤 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장이 빠졌죠. 그러면 하방으로 선물 매도를 합니다. 동시에 상승 방향은 콜옵션을 매수하게 되고 하락 방향은 풋옵션을 사게 된다. 이 정도 개념만 딱 잡고서 우리 실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물은 올라가는 게 매수다,
내려가는 게 매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아까 옵션 하나만 더 개념 잡는다면 올라가는 방향은 뭐다? 콜 옵션을 산다. 내려가는 방향을 풋 옵션을 산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2월 8일입니다. 엊그저께였죠. 갭상승해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올라갔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차트를 한번 가만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식을 만약에 샀다고 생각하시면 지수가 올라가면은 계속 수익을 나겠죠. 근데 개인적인 심리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전날보다 갭상승을 많이 했어. 그러면은 야, 이거 너무 비싼데 좀 눌려야 사지, 좀 부담스러워서 못 살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상승하는 패턴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둘로 나누면 시작하고 나서 갭으로 푹 떴다가 눌려서 조정 후에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 붕 떴다가 그냥 가는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합시다. 정말 센 놈은 상승해서 올라갈 때 눌림을 줄까요? 그냥 갈까요? 보통 그냥 가요. 이해하십니까? 센 놈은 조정이 없어요. 그런데 조정이 자꾸 나오는 놈은 걔는 센 놈일까요? 약한 놈일까요? 약한 놈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 지난 뒤에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옵션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같은 날 차트입니다. 자, 이게 선물 5분봉 차트인데요.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화면 모양은.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걸 우리가 C, 콜 옵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P, 풋 옵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제가 콜과 풋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가 시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시소 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지렛대가 있고, 요 위에 사람이, 여기 한 사람 타고 있고, 여기 한 사람 타고 있어. 만약에 몸무게가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맞추겠죠. 그런데 누군가 하나가 체중이 더 나가, 뚱뚱해.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반대로 반대면 어떻게 얘 올라가겠죠. 반대로 얘가 뒤에 나도 형 있어. 형 한 명 더 태웠어. 얘가 내려가. 어떻게 돼? 얘가 올라가겠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콜 옵션과 풋 옵션의 원리예요. 자, 기본 원리 알고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두 개 다 균형점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켜야 되는 기준 가격을 콜 옵션과 풋 옵션이 다 지킨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콜 옵션은 상승을 대변하는 거고 풋 옵션은 하락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둘 다 가격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얘는 횡보하는 거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만약에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콜이 올라가야 되니까 누가 무너져야 될까요? 풋이 무너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풋 옵션이 무너지는 게 확인되면 시장 상방이다. 그럼 나 뭐 하면 돼? 콜 옵션 사면 돼. 선물 매수 사면 되고 코덱스 레버리지 사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장이 하락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콜옵션과 풋옵션이 가격을 지키고 있다가 누가 무너져야 될까요? 콜옵션이 지켜야 되는 지지가가 붕괴되면 얘가 무너지는 순간 누가 올라갑니까? 풋이 올라가죠. 풋이 올라가는 게 뭐라고? 주가 하락을 말한다고. 그게 하락장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차트 보겠습니다. 자, 주가의 콜옵션을 보시게 되면 얘는 전날 가격이 0.46의 최저가에 끝났어요. 그런데 얘가 아침 시작하면서 0.8을 넘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지지가라면 여기 0.8줄 이게 저항이에요. 자, 저항이란 얘기는 이 가격을 돌파되면은 더 간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여러분 선물에서 제가 갭상승했지만 더 가는 건 뭐냐면,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파동들을 볼 때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면서 어느 가격만 만나면 딱 찍고 반등하고 찍고 반등하는 걸 우리가 지지라고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이 가격을 지키는 한 얘는 상승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하락으로 전환되니까, 그죠? 지켜야 되는 가격입니다. 지켜야 되는 눌림목의 제일 저점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오면 계속 맞고 죽으면서 못 넘어가요. 그 얘기는 뭐죠? 저항이 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으로 시장을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갭상승할 때 그럼 지지와 저항 안에 놀다가 이 저항을 어떻게 넘긴 거예요. 그러면 저항을 넘지 못하면 다시 눌림이 오겠죠. 근데 저항을 뚫어버리면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거의 안 눌려요. 대부분 90%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갭상승했을 때 저항을 뚫은 갭상승이면 여러분 눌림 기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시초가부터 배팅해야 돼요. 근데 갭상승했을 때 저항이 되는 가격을 뚫지 못한 놈이면 반드시 눌려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개인 매매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저항이라는 개념이 어느 가격이 저항이고 뭘 돌파할 때 눌리지 않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물 옵션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도 돌파하는 가격을 넘는 순간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콜옵션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날 어떻게 움직였냐면 저점이 0.8이었는데 고점이 2.43이에요. 49예요. 그러면 얘는 38에 24 얼마 갔나요? 300%가 오른 거예요. 여러분 주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300% 주식은 상한가 해봐야 하루에 얼마 갑니까? 30%예요. 그러면 주식으로 망가진 계좌가 선물 옵션으로 복구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선물 옵션에 재미가 붙으시면 사실 주식은 안 하게 돼요. 재미가 너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종목들 막 퍼드리고 벌써 26개월째 왜 공짜로 이렇게 퍼드리냐면 돈 한 푼도 안 받거든요. 제가 지금 음료수 한 잔 얻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정말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 옵션이라는 시장에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제가 온라인 강의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강의를 해요. 그때 한 번씩 들어오시면 되니까 톡방 안에 오셔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 풋옵션 입장에서는 지켜야 될 가격이 반대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장이 무너지죠. 자 그러면 이때 이날 수익들이 정말 그렇게 낮냐 계좌 인증 안 하면 또 못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교육생분들이신데요. 보면 수익 금액이 적게 버는 분은 뭐 80만 원, 100만 원, 2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익금들이 엄청나게들 올라와요. 근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이라는 게 여러분 보이시겠어요? 겹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계좌 중에 제가 몇 분 거를 제가 뽑아 놓으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저랑 하신 지가 한 5,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6개월, 5개월쯤 되셨나요? 그런데 이분 운영 자금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익금을 보시게 되면 지금 828만 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갈 길이 멀지만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수익 금액을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으로 이렇게 벌기도 쉽지 않아요. 선물 옵션으로 보시면 또 한 분을 보시면 이분은 직장 생활하시는 분인데 오전 11시 11분 보통 11시에서 한 10시 반 안쪽에 매매를 끝내셔요. 아침에 이분은 욕심 없이 그냥 오전만 하고 나가셨습니다. 165만 원.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기준에 165만 원은 굉장히 큰 돈 아닐까요? 그죠?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사람인데 하루에 165만 원 벌면 이틀 벌면 내 월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은 돈이 결코 아니고 이분께서도 지금 여기 제가 필명을 지웠는데 이분도 보시면 수익률이 얼마냐면 43%예요. 보이실까요? 오전 중에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차익 실현이 이미 벌써 110만 원 했고 현재 갖고 있는 금액들도 120만 원, 300만 원 가량의 이득을 벌다라고 말씀을 올리신 거고요. 그러면 2월 2일 날 하락장도 보시게 되면 하락은 풋옵션이에요. 근데 이때 보시면 이분 아까 여러분 오전만 하시는 분이 900만 원을 챙기시고 600만 원을 챙기시고 근데 또 한 분은 대박 나신 분은 풋옵션이 얼마 갔냐면 당일 800% 갔어요. 근데 여러분 900만 원 가지고 얼마 4,570만 원을 버셨어요. 웬만한 직장인 1년 연봉이에요. 선물 옵션이 이런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은요. 올라가야만 수익이지만 하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물 옵션은요. 하락장에 우리가 부자 될 수 있고 하락에 돈을 버는 걸로 시장이 올라갈 때 뭐예요? 그 돈을 모조리 주식과 ETF에 베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들 맨날 물렸다가 반등하면 제발 본전만 조금만 이익 나면 팔게 되는데 선물 옵션은 하락할 때 하방에다 베팅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올라갈 때 상승장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훨씬 도움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옵션에 관한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분가량 정도 남아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링크 톡 클릭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홍당무 장자방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금 이 시간에만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 노란톡방 입장문 열려 있을 때 서둘러서 입장하시고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